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미가 솔솔, 재치가 번뜩이는 겨울 딸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림 낙송재 선생님, 글 곽성화 선생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겨울 딸기.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말 앞 넓은 들판이 몽땅 그 영감님 땅이었지요. 그런데도 이 부자 영감님은 땅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만 보이면 얼토당토하는 내기를 걸어 홀딱 빼앗곤 했지요. 하루는 부자 영감이 자기 땅을 쭉 둘러보다 그만 얼굴이 팍 일그러졌지요. 가만히 보니 자기네 벼들은 쭉정이가 반인데 이웃 논 벼 이삭들은 하나같이 탱글탱글 너무 잘 여물었거든요. 그건 바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큰돌이네가 새로 일군 논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그만 배도 아프고 심술도 났어 어떻게든 큰돌이네 논을 꼭 빼앗고 말겠다고 결심했지요. 며칠 뒤 부자 영감이 큰돌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자네가 내 땅을 하도 밟고 다녔어. 우리 집 농사가 엉망이 되었네. 앞으로 내 땅 근처에는 얼씬도 말게. 예? 저희 논에 가려면 영감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자 부자 영감이 시커먼 속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럼 지나다니게 해줄 테니 당장 나랑 내기 한 판 할 땐가? 예, 합지요. 그런데 무슨 내기를? 제로 동아줄을 꼬아오게. 그러면 내가 논 열마지기를 주겠네. 대신 못 꼬아오면 자네 논을 내게 줘야지. 싫으면 말고. 큰돌이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기를 하면 질 게 뻔하고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말이에요. 큰돌이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옆에 있던 큰돌이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넌 몰라도 된다. 아니, 아버지가 한숨만 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어요? 큰돌이가 부득부득 조르자 아버지는 부자 영감 이야기를 했지요. 큰돌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더니 아버지 좋은 수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고는 마당으로 쪼르르 나가서 광으로 가서 길쭉한 새막대기를 꺼내오더니 그 위에 굵은 동아줄을 칭칭 감아서 불을 붙였어요. 조금 있으니 동아줄은 다 타고 재만 남았지요. 그런데 그 모양이 꼭 제로꼰 동아줄 같은 거예요. 다음날 큰돌이는 그것을 들고 부자 영감을 찾아갔지요. 영감님, 제로 동아줄을 꼬아왔습니다. 부자 영감이 큰돌이가 들고 온 새막대기를 보니까 틀림없이 제로꼰 동아줄인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자칫하면 논일마지기만 날아가게 생겼네. 부자 영감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무슴한테 호랑이 병풍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가져온 병풍을 마당 한가운데 치더니 부자 영감님이 말했어요. 그 동아줄로 이 병풍 속의 호랑이를 잡는다면 모를까. 그런 장께에 논 열마지기를 내줄 수는 없다. 그 말에 큰돌이는 대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이랬어요. 영감님, 호랑이를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병풍속의 호랑이를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부자 영감님은 큰돌이네 논을 뺏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논 열마지기만 날렸지요.
부자 영감은 논을 잃고 한겨울까지 속을 끓이더니 어느 날 큰돌이 아버지를 불러 또 내기를 걸었지요. 이보게, 내가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한 바구니만 따오게. 그러면 내가 논 20마지기를 주겠어. 하지만 못 따오면 자네 집과 논을 내게 주어야 하네. 여름에 나는 산딸기를 한겨울에 어디서 따오겠어요? 큰돌이 아버지는 이번엔 꼼짝없이 졌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축 늘어졌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큰돌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빙긋 웃었어요. 이튿날이 되자 큰돌이는 혼자 부자 영감네로 갔지요. 내가 너희 아버지들의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내가 또 왔냐? 글쎄,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게 되었어요. 얼른 약 좀 주세요. 예끼 이놈아,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어서 물린단 말이냐? 그러자 큰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지요. 그럼 이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어서 따오라고 하셨어요? 부자 영감은 대꾸를 못하고 방문을 꽝 닫으며 들어갔지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은 논 20마지기를 또 날렸지요. 부자 영감은 두 번이나 큰돌이에게 망신을 당하자 어떻게든 큰돌이를 혼내주려 몇 달을 벼르고 또 벼렀어요. 그러다 어디선가 구슬을 하나 구해서는 큰돌이를 불렀어요. 네놈, 내가 오늘은 너놈 버릇을 고쳐주려고 불렀다. 이 구슬에 실을 꿰어라. 그러면 내가 논 50마지리를 주겠다만 못 깨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맞을 줄 알아라. 그런데 구슬을 보니 이건 보통 구슬이 아니에요. 큰돌이는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 하더니 밖에서 왕개미를 한 마리 잡아왔네요. 구슬을 꿰게 꿀 좀 주세요. 부자 영감은 이놈이 갑자기 웬 꿀 타령이야 했지만 머슴을 불러 꿀을 가져다 주라고 했지요. 큰돌이는 구슬 구멍 한쪽 끝에 꿀을 바르더니 실을 개미 허리에 묶어서 반대쪽 구멍에 들어 밀었지요. 개미는 꿀 냄새를 맡고는 요리조리 움직여 구슬을 쏙 빠져나왔어요. 그걸 본 부자 영감의 눈은 놀라서 등잔만 해졌어요. 논 50마지기가 또 날아가게 생겼으니 왜 안 그러겠어요? 부자 영감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큰돌이 아버지를 불러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하세. 자네가 자갈로 배를 만들어 오면 내 남은 논을 몽땅 주겠네. 하지만 못 만들어 오면 자네 집과 논을 몽땅 내놓게. 큰돌이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큰돌이를 불러 의논을 했지요. 하지만 큰돌이도 이번에는 얼른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 궁리 저 궁리 하느라 밤을 꼴딱 새우고 말았지요. 다음날 점심 무렵 큰돌이는 부자 영감네 집으로 뛰어가더니 영감님 얼른 모래로 동아줄을 꽈주세요.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웬 헛소리냐. 자갈배 말이에요. 자갈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자갈배가 지금 막 떠내려가요. 부자 영감은 큰돌이한테 또 당하나 싶어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예끼 이놈아, 정말 자갈배를 만들었단 말이냐?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는다. 못 믿겠으면 나루터리에 가보세요. 얼른요, 얼른. 큰돌이는 앞장서서 강나루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부자 영감도 놓칠세라 허겁지겁 큰돌이를 쫓아갔지요.
부자 영감이 맨발로 헐레벌떡 달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 우르르 쫓아갔어요. 마을 개들도 왈왈왈왈 짖어대며 따라갔지요. 부자 영감은 나루트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자갈배가 있나 두리번 거렸지요. 그러나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봉덩 빠져버렸네요. 부자 영감은 한참을 허우적대다 기어 나왔어도 큰돌이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놈아! 자갈배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묻고 놓지를 않았으니 떠내려 갔지요. 자갈배를 끌고 오려면 모래로 꼰 동아줄이 필요하니 얼른 꽈주세요. 이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동아줄을 어떻게 모래로 꼰단 말이냐? 그러자 큰돌이가 기다렸다는 듯 대꾸를 했지요. 그럼 배를 어떻게 자갈로 만들지요? 몰려든 동네 사람들도 그제야 사정을 알고 하하호호 웃어댔어요. 동네 개들도 덩달아 왈왈왈왈 씻어대고 말이에요. 부자 영감님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큰돌이 눈치만 보면서 있었지요. 그 뒤로 큰돌이네는 말 앞 부자 영감네 땅을 몽땅 차지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안녕.